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태도와 관련해 뭔가 한 건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타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사무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사무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젤렌스키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초안 계획을 받았는데 미국 측에 따르면 이에 따라 외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는 젤렌스키가 앞으로 며칠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기존의 외교적 기회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초안에 대해 불쾌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앞서 MBC는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28개 항목의 평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 특사 끼릴 드미트리예프와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협의해 개발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부통령 제디 벤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럿 쿠슈너가 참여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양측의 안보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특정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우크라이나에 관해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채널을 통해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는 또 미국이 러시아와 에너지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5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데 대해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허세에 불과하다면서 사이비 헤게모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변함없이 러시아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제재거리가 동이 났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도 현재 러시아 연방과 미국 사이에 접촉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의라고 할 만한 절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미국 측은 끼릴 드미트리예프에게 한마디 떠봄으로써 양측에 무슨 협의가 있는 것처럼 사전에 미디어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자는 젤렌스키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석 보좌관인 안드리 예르막을 해고하고 재능 있는 자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전력산업 부패 스캔들로 국민과 군 모두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통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현재 어둠 속에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군은 약 1억 달러의 절도로 드러난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캔들에 대한 은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2명의 장관을 해임하고 부패 우두머리인 고문이자 사업 파트너인 티무르 민디치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7월 이 스캔들을 발견한 반부패 기구인 나부와 사포의 활동을 러시아의 사보타지 도구라는 모호한 구실로 제안하려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툭하면 러시아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나부는 미 FBI의 우크라이나 파견 기구입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익명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평화 계획에 대해 유럽 동맹국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유럽을 평화 과정의 장애물로 보는 분위기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 영국 외교관은 위트코프가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런던에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외무장관 이벳 쿠퍼는 러시아가 평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옳은 접근 방식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경제 제재를 통해 모스크바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베오그라드에서 쾌활한 척했던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평화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부 군관구 사령부를 방문해 콘스탄티노프카, 크라마토르스크, 쿠피아스크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북부 군관구에서는 수미와 하리코프 지역 경계를 따라 보안 구역이 계속 설정되고 있으며
볼찬스크에서는 도시의 80% 이상이 확보됐습니다. 서부 군관구에서는 쿠피안스크를 해방하고 오스콜강 동쪽에서 포위된 키예프군과 교전 중입니다. 동시에 키예프군은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지역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부 군관군은 고립된 키예프군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 군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항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군인들이 항복을 하고 싶어도 자국 드론의 위협으로 대부분은 항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라시모프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돈 더미 위에 앉아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국가 운명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국이 부여한 임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러우저는 외교가 아니라 전장에서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뭘 하든 말든 전쟁터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